안녕하십니까. 1월 25일입니다. 지금 우리 정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장이 열리고 있는 11시 전후입니다. 오늘 보면 IT주가 대안이라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고, 수급의 키는 외국인이다, 그런 포인트를 잡고 본 장중 알막 코멘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오늘도 또 흘러내립니다. 보시겠지만은 뭐 어디가 지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객관적으로 월봉을 보면 어제 마찬가지로 20월선을 거의 뭐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이탈했습니다. 월간 변동폭이 지금 8%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전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코스닥도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월봉을 봤더니 월간 1월 현재 월간 하락폭이 대략 13%입니다. 13%니까 그것도 2020년 3월 이후 최대 폭의 하락세를 좀. 주간도 뭐 똑같죠. 어쨌든 지난 10월달 저점 라인이 대략 920선인데 920선도 오늘 다시 한번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그런 힘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의 키가 과연 누가 될 거냐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지금 화면을 좀 보고 계시면 이게 나요. 이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방송 중에 방송이지만은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투자가 동향으로 이제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할 건데, 일단 기관들이 조금 이번 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목요일에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현금을 갖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에 베팅을 준비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수급의 키는 결정적으로 외국인이 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많이 팔고 있죠. 1,500억이면 많이 파는 거고, 코스닥도 연일 팝니다. 이 뭐 올해 배당락 이후 2조 이상을 팔았죠. 선물 시장도 매도 포지션이라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일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최근 접어들어서 좀 특징이 확실히 외국인들이 매도 강도가 좀 강한 걸 보일 수 있습니다. 4일 연속 지금 3, 4천을 보면 그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MSCI와 좀 연동이 되는 효과도 좀 있어요. 기관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매매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개인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급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나 희망을 드리자면 외국인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파생 상품인데, 선물은 또 코스피보다 손바닥 뒤집기가 쉬워요. 누적적으로는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에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는 듯 하면서도 해지성 또는 공격적으로는 지수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포지션 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장이 어디가 바닥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선물이라는 거는 일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시간별로 볼까요? 그러면 선물은 이제 1년에 이게 뭐죠? 아, 4번의 동시 만기가 있는데, 만기 일까지 보시면 4만 5천 계약을 밑으로 하니까 주식으로 계산하면 5조 원 정도를 지수가 내려가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포지션이죠. 왜냐하면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쉽게 포지션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뒤집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일중 흐름에서 마찬가지 이제 장중에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외국인의 코스피 수급 동향을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보면 11시인데 계속 옵니다. 코스닥을 수급을 보면 중간중간에 매수가 조금 들어와요. 게임주 쪽은 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 어디가, 선물은 지금 계속 매도세인데 이거 자체는 언제든지 수식을 뒤집는 것보다 선물은 뒤집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키를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언제 포지션을 뒤집는지 요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오전에 10시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나름 형성하고, 안 보이시는구나. 일중 흐름입니다. 10시 전 한 10분 정도에 나름 저점을 형성하고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보통 11시 한 12시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다 그러긴 좀 하고요. 바닥이 되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어떤 거냐 하면 코스피는 조금 그림이 안 이쁘고 코스닥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캔들 분석에서 이런 게 있어요. 코스닥인데 긴 음봉이죠. 그걸 꼬리라 그럽니다. 꼬리. 이게 몸통이에요. 몸통. 몸통이 이렇게 꼬리 적고 꼬리가 없이 마감하게 되면 약한 건데 요게 요 몸통의 중간값 이상을 와주면은 종가까지 되게 센 거예요. 그게 한 대략 910포인트 조금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장에 코스닥이 910포인트 이상 마감하게 되면 좀 더 위쪽으로 좋게 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꼬리는 길면 길수록 좋은 겁니다. 그건 한번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종목 이슈보다는 워낙 시황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신은에서도 시장을 좀 많이 강조시켜 드립니다. 미국은 보면 극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미국. 자, 이거 뭐 장종화 때 다우도 3% 빠졌다가 긴 꼬리가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4.9%에서 플러스가 5% 이상 반등을 한 겁니다. 큰 그림에서 보니까 나스닥도 이제는 거의 작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25일선을 건드렸어요.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 주봉을 봤더니 지금 망가져 있는. 어쨌든 미국 증시는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거를 장대 망치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지금 필요한 건 망치형이고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것도 엄청난 특징. 유가는 이제 조금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큰 호재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도 또 하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가가 꺾이는 모습은 대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원자재들도 마찬가지. 은 가격의 추인데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원자재는 또 투기 세력들, 트레이드들이 베팅하는 게 있어요. 그 달러 이 유가도 마찬가지고 금속도 마찬가지. 그럼 정시가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안전자산이라는 금 가격까지도 상대적 강도가 약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가 은근슬쩍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근데 원화가 조금 이어 오른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12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도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적자. 무역 수지가 적자란 말은 뭐냐 하면 수출은 증가를 했는데 수출은 증가했는데 임포트 수입의 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 수지는 X-M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뺀 게 무역 수지. 이게 지금 적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지?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임포트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오히려 수입 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가 약세 요인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 요인이라 아쉬운 거는 이 부분 자체가 외국인의 매도 수급을 자극한다는 거.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 다 잘 보시십니다만은 외국인의 매도가 올해 접어 지금 지난 20 어디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외국인들이 9월 18일, 19일에 조금 사는 거 하다가 최근 20일부터 주식을 팔죠. 파는 강도가 조금씩 강해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원화가 다시 1190원이랑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원화가 좀 꺾여주면 좋아요. 그렇죠? 원화가 좀 꺾여주면 거꾸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매수세가 그리고 아마 외국인의 매수가 주식에서 먼저 들어오는 것보다는 선물에서 먼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고 외국인이 주식이 언제 들어올까를 보는 시그널은 선물 시장에서 언제 매수로 들어오는지 이걸 좀 보면 되고 그럼 선물 시장에서 언제 매수가 들어올까는 환율이 언제 조금 꺾여질지 환율은 또 언제 꺾일지 바라보면 되냐 그거는 너무 복잡한가? 너무 방송이 퀄리티가 너무 좋 환율은 뭐 나오면 되냐 나오나? 달러화가 꺾이는 속도를 보면 돼. 어렵습니까?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오늘 증시가 지금 증시는 뭐 저렇게 자신 있게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못 드리지만은 지나친 과매도라는 건 그리고 중요한 거 코스피 200 2800포인트 밑에는 PR 10배
PBR 1.0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싸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이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호재는 되게 많아요. 밤새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랐고 좀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관점은 어디냐면 코스피 쪽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는 한바든 LG화학이든 SDI든 전부 다 악영향입니다. 전부 다. 단순하게 LG화학 지금 SDI가 상장을 잘하면 SDI가 저평가 국면이고 이거 너무 그거는 너무 이빠른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지금 차 못 만들죠. 근데 다행인 건 오늘 현대차, 내일 기아차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실적 당연히 나쁘게 봅니다. 오히려 그게 약간 터닝이 될 수 있다는 거 잡아주면 어느 정도 전차의 부지 이거는 외국인이 치고 가는 겁니다. 성리 하이닉스는. 그거를 현대차, 기아차 좀 받쳐줄 수 있고 우리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고 LG전자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LG노텍 상대적으로 강하고 삼성전기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적극적인 매수는 못하지만 만약에 친구들을 갖고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힘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코스닥 쪽을 좀 같이 보면 코스닥 쪽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은 다시 그 두 친구 왔다 갔다 하는데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의 어디 갔어요? 에코프로 비엠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고 사람의 인명사고가 있다 보니까 대표도 조사를 받고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양극재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내부자 거래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들은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진정되면서 이 친구들이 장을 잡아줄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잡아주고 LNF가 잡아주고 펄어비스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컴투스라든지 컴투홀딩스가 장을 잡아주면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주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관점에서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은 첨보라든지 기타 차전지 관련 쪽에 관심을 가져갈 수 있고 시아 같은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도 어느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바이오 빼고 나면 어지간하면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않고 방의 관점에서는 지금 종목들이 보면 다 제각기 움직여요. 뭐가 좋다 나쁘다의 논리가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고 거의 뭐 개별주 지금 장중에 뭐 NK맥스가 움직였다고 해서 이게 뭐 특별히 장중 스캘프 영역이 아니라면 그게 의미는 없습니다. 한 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입니다. 주가가 좀 더 됐지만은 현 주가 수준에서의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 하면 61선 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보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가격이라면 다시 사셔도 된다 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61선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다른 섹터보다 완전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보다 삼성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나면 우리나라도 계속 실적 발표인데 예를 들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은 잘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사도 됩니까? 뭐 사도 되긴 되는데 적극적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라면 좀 더 기다립니다. 강한 특징, 강한 특징. 소재 쪽은 나쁘지가 않죠. 심텍 같은 경우는 다시 정설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빠집니다. 다시 나중에 기회 준다면 하셔야 돼. 정설을 했으니까. 정설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앞으로 성장을 좋게 보는 거. LG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같은 그림인 거죠. 최근에 덕산 테코피아가 대규모 정설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 안 빠지는 거죠. 다시 근데 이 타이밍에 대한 매수입니까? 보다는 지금은 장이 빠졌기 때문에 차라리 낙폭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 성향의 차이에요. 어쨌든 주식의 첫 번째 기준은 원래 강하던 친구들이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강하던 친구 배터리가 원래 강했습니다. 배터리가 여기 보면 여기가 배터리 애들입니다. 화면상에서 여기 있는 다 배터리입니다. 대본 마그네틱도 백크들 장비고 앰플러스도 배터리고 CIS도 배터리입니다. 상신도 배터리고 포인테크도 배터리. 배터리가 확실히 그래도 왜 코스피 약세 수급의 주인이 LG 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라면 역시나 배터리 관련주들은 보셔. 근데 로봇도 생각보다 쉽게 안 죽을 겁니다. 로봇도 말이. 그리 보시면서 오늘 지금 우리 정신은 어쨌든 공포가 없습하고 계속 밀리는 장입니다만은
생각보다 또 내일도 하락할 수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정도라는 게 있는데 요 각도만 놓고 보면 언제든지 미국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장대 양봉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파이팅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